여기는 고담시. 도심 중앙엔 뿌연 안개가 가득했고 사람들은 그 안개를 피해 대피를 하고 있었는데, 그 안에선 배트맨이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엄청난 슈트를 입은 채 전투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상대는 놀랍게도 같은 저스티스 리그 멤버인 원더우먼이었는데요. 이윽고 원더우먼을 무력화시킨 그의 앞에 또 다른 멤버인 플래시마저 나타납니다. 언젠가 이런 일이 생길 것을 대비해 만들어 놓은 저스티스 버스터로 그들을 모두 제압하는 데 성공한 배트맨. 하지만 곧 그의 앞에 끝판왕 슈퍼맨이 나타나는데요. 배트맨은 그들의 이성에 호소하며 도대체 그들을 조종하고 있는 자가 누군지 물어보는데, 그의 질문에 슈퍼맨은 마치 지독한 농담을 들은 것처럼 웃음을 터뜨립니다. 배트맨은 슈퍼맨 역시 제압해보려 하지만 역시나 최강의 히어로를 상대하는 것은 무리였고, 배트맨을 금세 무력화시킨 슈퍼맨은 마무리를 위해 그를 붙잡고 하늘 위로 비상합니다. 배트맨은 최후의 발악이라도 하는 듯 그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는데요. 사실 배트맨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언제나 자신의 입안에 소량의 크립토나이트 입자를 보관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 무력화된 슈퍼맨과 함께 바다를 향해 추락합니다. 그 후 멤버들에게 해독제를 놓은 뒤 자신이 생각하는 그자를 찾아 폐쇄되어버린 아캄 수용소에 온 배트맨. 이윽고 단서를 찾고 있는 그의 뒤로 얼마 전 아캄에 새롭게 취직을 한 간호사 에릭 보더가 나타납니다. 에릭은 자신도 그자의 흔적을 찾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하지만 배트맨은 너무 위험하다며 거절하는데요. 그런 그에게 에릭은 자신은 항상 배트맨을 돕고 싶었지만 늘 배트맨은 자신을 거절한다며 아쉬워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배트맨이 들어가 조사 중이었던 그자의 방에 철장이 내려와 갇혀버리게 되고, 갑자기 에릭이 왜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냐며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닦기 시작하는데, 이윽고 조커가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냅니다. 배트맨은 탈출해보려고 하지만 이미 조커가 새롭게 만든 도구로 인해 몸놀림이 너무나도 느려진 상태였는데요. 그런 그에게 조커는 자신이 저스티스 리그에게 사용했던 독을 이미 고담시에 퍼뜨려 놨다는 충격적인 얘기를 전해줍니다. 그리곤 이젠 배트맨에게 질려버렸다고 말하며 더 이상 농담은 없을 것이라고 경고한 뒤 자리를 떠나갑니다. 시간이 흐른 뒤 브루스는 마침내 정신을 차리고 그의 앞엔 아캄에서 그를 구해온 알프레드 부녀가 있었는데요. 깨어난 브루스에게 그들은 이미 도시 전체에 독이 퍼졌다는 최악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브루스는 그간 자신이 조커의 독에 대응해 만든 해독제가 100가지가 넘는다고 말하며 그것을 이용해 이번에도 해독제를 만들어 보라고 얘기하지만, 줄리아는 이미 모든 해독제를 사용해봤지만 하나도 소용이 없었다는 절망적인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독의 최초 감염자가 약간의 저항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그가 고담아동병원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그 후 병원으로 출발한 그는 고든에게 전화해 해독제를 만들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전합니다. 그의 전화를 받은 고든은 고담아동병원은 도시에서 가장 오래된 병원이며 때때로 벌어지는 의문의 악재 때문에 귀신 씌인 집이라고 불린다는 점과 도시의 모든 사람들이 미쳐 날뛰고 있으니 조심하라는 충고를 전해주는데,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어마어마한 수의 사람들이 배트맨의 앞길을 막아섭니다. 그 후 고든은 말이 나온 김에 오래전 옛날 고담아동병원에서 일어났던 사고에 대해 조사를 해보는데, 그런 그가 발견하게 된 것은 사고가 발생하는 날마다 찍혀있는, 그때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을 터인 마치 조커로 보이는 듯한 인물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벽장 안에서 인기척이 들리고 고든은 그곳을 향하는데요. 그런 그를 향해 벽장 안에서 장난감 주먹이 튀어나오고 침대 밑에 숨어있던 조커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고든의 집에 불을 지른 조커, 그리고 그를 향해 총을 겨눈 고든. 조커는 고든을 도끼로 위협하며 다가오기 시작하는데, 겁에 질린 고든은 결국엔 조커를 총으로 쏴버리게 됩니다. 한편 그 시각 배트맨은 엄청난 인파를 뚫고 병원에 들어오는데 성공하고 마침내 최초의 감염자 또한 발견하게 되는데, 최초의 감염자는 다름 아닌 배트맨의 부모님을 살해한 강도
조칠이었습니다. 그리고 배트맨이 고개를 돌린 쪽엔 부모님이 살해당했던 그날 밤의 골목길 크라임 앨리와 극장이 재현되어 있었는데요. 이윽고 그 안에서 과거 제로이어 때 자신과 인연이 있던 듀크의 가족이 나옵니다. 영문 모를 상황에 듀크의 가족은 겁에 질려 있었고 어느 틈에 배트맨의 시야를 벗어난 조칠은 그들에게 총을 겨누고 있었는데요. 배트맨의 앞을 유리벽이 가로막고 있었지만 그 벽을 박살내고 늦지 않게 안으로 들어온 배트맨은 자신과 같은 희생자가 나오는 것을 막아냅니다. 하지만 듀크의 부모님은 이미 독에 감염된 상태였고 어쩔 수 없이 배트맨은 홀로 무사한 듀크만 데리고 그곳을 탈출하는데요. 때마침 고든에게서 전화가 걸려오고 그는 자신이 마침내 조커를 죽였다며 실성한 듯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분명 총알이 심장을 관통했을 조커가 그에 뒤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고든이 지르는 비명을 들은 배트맨은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지만 수화기 너머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자신을 브루스라고 부르는 차가운 음성이었습니다. 서둘러 고든의 집으로 향한 배트맨. 이윽고 그는 조커의 공격으로 큰 부상을 입은 고든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배트맨은 치료를 위해 화장실에 있는 응급상자를 가져다 달라고 듀크에게 부탁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어린 소년인 듀크는 부모님이 감염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그들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던 사이 독에 감염된 고든이 배트맨을 공격해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줄리아가 나타나 마취총으로 그들을 위기에서 구해주고 그 후 용기를 내 응급상자를 전해준 듀크 덕에 배트맨은 늦지 않게 고든을 응급처치하는데 성공합니다. 그 후 배트맨은 조커의 혈액 샘플을 조사해 그의 세포가 전에 없던 비정상적인 회복력을 띠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재생물질을 이용하면 해독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도 수준의 재생물질을 제작할 수 있는 유능한 과학자 후보를 간추리던 중 에릭 보도와 접촉한 적이 있는 폴 데커라는 과학자를 알아내고 그를 찾아갑니다. 이윽고 그의 집에 침입하는 데 성공한 배트맨. 하지만 데커는 총을 난사하며 배트맨을 공격해오고 몸을 숨긴 채 배트맨은 데커가 조커를 도와 독을 합성한 걸 알고 있다고 말하며 사실을 실토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의 말을 들은 데커는 자신이 그 재생물질을 만든 것이 아니라 조커의 몸에 있던 것을 추출했을 뿐이라고 말하며 그 재생물질은 아주 옛날부터 그 당시의 전설로 전해오는 신비한 물질이라는 것과 동시에 자신이 그 물질에다 디오니슘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더불어 그 물질과 접촉했었던 역사 속의 인물들을 알려주며 조커 역시 먼 옛날 그 물질과 접촉했던 고대의 고담인이라는 충격적인 얘기를 전해줍니다. 이후 데커를 처리한 뒤 배트맨은 그의 말이 거짓말이라고 믿으며 과거의 시간 속에 찍혀있는 조커의 사진을 조사해보지만 그것은 모두 조작한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조커가 불멸의 존재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배트맨. 하지만 최후까지 포기할 수 없었던 배트맨은 누군가를 찾아가게 되는데 그들은 바로 고담시와 마찬가지로 유구한 역사를 가진 올빼미 법정이었습니다. 한편 조커는 어딘가를 향해 헤엄치고 있었는데요. 잠시 후 그가 도착한 곳은 놀랍게도 배트케이브였습니다. 케이브의 방어기제로 인해 얼굴에 부상을 입게 된 조커. 그리고 알프레드가 나타나 그런 그를 공격하지만 결국엔 그 과정에서 오른손을 잃게 됩니다. 한편 올빼미 법정과 대면 후 다시 지상으로 올라온 배트맨. 그런 그에게 줄리아로부터 연락이 오고 그녀는 조커의 습격으로 인해 알프레드가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과 조커가 케이브의 전리품을 몇 가지 가져갔다고 얘기합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전리품을 가져간 조커의 의중을 배트맨이 도무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사이 그 전리품을 이용해 퍼레이드를 벌이며 조커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조커는 이상한 농담을 던지는데 그 말 속엔 자신의 척추에서 디오니슘을 가져가 보라는 도발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커와의 최후의 대결을 위해 패밀리들을 모은 배트맨. 거기에 더불어 이번만큼은 자신의 적들의 힘 또한 빌리기로 하는데요. 물론 빌런들은 처음엔 거절하지만 고담시는 그들의 거처이기도 했기에 결국 배트맨에게 힘을 빌려주기로 합니다. 마침내 배트맨의 최후의 작전이 시작되고 히어로와 빌런들이 힘을 합쳐 시민들을 제압하는 진풍경이 연출되는데요. 이윽고 배트맨은 베인의 도움으로 인해 조커의 곁에 도착하는데 성공합니다. 마침내 조커를 붙잡은 배트맨. 그는 주사 바늘을 이용해 조커의 몸에서 디오니슘을 빼내려고 하는데 하지만 아직 조커의 펀치라인 한 방이 남아있었고 갑자기 들리는 높은 데시벨 공격으로 인해 배트맨 연합이 착용하고 있던 방독면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배트맨 역시 조커의 독에 당해버리고 조커는 그런 그를 붙잡아 디오니슘이 숨겨져 있는 장소를 보여주며 자신이 이미 그곳에 폭탄을 설치해놨다고 말하는데요. 그리고 배트맨의 복면을 벗기기 시작하는데 그 아래에 있던 얼굴은 다름 아닌 딕이었습니다. 자신이 배트맨의 함정에 낚인 것을 깨달은 조커는 서둘러 폭탄의 스위치를 눌러보지만 이미 그곳에 나가있던 줄리아와 배트맨 덕에 폭탄은 불발하고 맙니다. 동굴 안에 디오니슘이 있을 것이라며 신락같은 희망을 품고 동굴 안으로 들어가는 배트맨. 그리고 마침내 디오니슘 웅덩이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샘플병에 디오니슘을 채취하던 바로 그 순간 조커의 폭탄이 작동해버리고 배트맨은 서둘러 디오니슘 샘플을 줄리아가 잡고 있는 줄에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조커 역시 나타나 배트맨을 습격해 오는데 마침내 두 사람은 최후의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디오니슘의 영향인지 아니면 원래 힘을 숨기고 있었던 것인지 조커는 평소와는 다르게 배트맨과 호각으로 싸우는데요. 그리고 처절한 싸움의 끝에 마침내 최후의 찬스를 잡은 사람은 다름 아닌 조커였습니다. 조커가 배트맨의 심장에 칼을 박아 넣으려고 하지만 바로 그때 폭발의 영향으로 인해 천장에서 종유석이 떨어져 조커는 허리를 다치는 큰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그런 그는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디오니슘 웅덩이를 향해 기어가 보지만 끈덕지게 달라붙는 배트맨으로 인해 결국 디오니슘 웅덩이마저 파괴되어 버리고 맙니다. 처절한 싸움이 끝나고 두 사람에겐 도무지 탈출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는데요. 줄리아는 배트맨에게 디오니슘 샘플을 사용해서 부상을 치료하라고 말하지만 배트맨은 해독제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덧붙여 배트맨은 자신은 친구와 함께 쉬겠다고 말하는데 곧 무너지는 동굴이 그들을 덮쳐버립니다. 2주라는 시간이 지난 후 고담시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고 시민들은 배트 시그널을 만들어 배트맨을 추모하고 있었는데요. 부상을 당해 배트맨의 최후의 순간에 그의 옆을 지키지 못한 알프레드는 그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에게 줄리아는 배트맨이 남긴 메모가 있다며 그에게 건네줍니다. 스콧 스나이더가 글을 맡고 그렉 카플로가 그림을 그린 뉴오이 배트맨 엔드게임. 가족의 죽음 이후 정말 오랜만에 돌아와 작정하고 덤벼드는 조커와 그리고 그에 맞선 배트맨의 최후의 대결을 그리고 있는 작품입니다. DC 팬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불사의 물질 라자러스 핏의 뒤를 이어 디오니슘이라는 새로운 재생물질이 등장함과 동시에 조커가 사실은 아주 오래전 옛날부터 존재해왔다는 어마어마한 떡밥이 던져지기도 했죠. 그와 더불어 역시나 DC팬이라면 한 번쯤 상상해봤을 법한 배트맨과 저스티스 리그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 라는 궁금증을 만족시켜줄 법한 스케일의 대결이 펼쳐지며 배트맨과 조커의 대결 또한 그에 맞먹는 볼거리를 제공해줍니다. 2016년에 시공사를 통해 국내 출간되었으니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구매하셔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뉴오이 배트맨 시리즈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작품이니까 꼭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까지 대공방이었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